오늘 노년기 정신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실천법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영남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윤석호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나눌 이야기들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 왜 마음 건강을 조금 챙겨야 되는가, 왜 조금 이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그러면 이런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이런 예방을 하고 잘 조심히 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런 여러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들이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이런 것들 조기에 발견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런 우리가 평소에 이제 조심하는 것과는 별개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 병 하나 정도는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약도 좀 드실 수도 있고, 뭐 약 한두 알 드시면 다행이고, 뭐 10알, 20알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 질병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라거나 질병이 우리 몸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겪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는 한데, 이게 피할 수 있는 질병들은 피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이 질병이 찾아오면은 이게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 진료를 봐야 되고 치료를 받고 또 약 타러 가고, 이게 시간이 많이 이제 뺏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국가더라도 이게 검사 받고 약 타고 또 병원 가고 접수하고 하는데 비용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의료비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아무래도 질병이 찾아오면은 우리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예, 뭐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걷거나 달리기 힘드시고, 또 계단 걷기 힘드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내과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로 먹을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내가 아픈 거는 뭐 어떻게 참으면 되는데 이거 이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질병이 이제 오고 나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방을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신체적인 질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좀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 혈관에 좋은 음식, 뭐 관절염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음식, 사실 이런 정보들은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뉴스에 이렇게 검색하면은 하루에도 비슷한 정보들이 여러 개 쏟아져 나옵니다. 또 요즘 유튜버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에도 이런 정보들이 정말 범람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많이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이게 잘 모르기도 하고, 이때까지 좀 관심사에서 밖으로 좀 벗어나 있었죠. 사실 이 어머니 아버님들의 살아오실 때만 해도 우리가 마음을 돌본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장 하루 살기 바쁘고, 이제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제 집 사고, 막 오늘 장을 봐야 되고, 이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제 바쁘시다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랬죠. 좀 우리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돌본다는 개념을 사실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성장을 할 때는 사실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좀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나라가 정신건강적인 지표가 그래서 사실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럼 뭐 OECD와 같은 우리나라 비슷한 국가들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울증의 이런 발생률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자살률, 특히 이제 노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사실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나마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입관이 조금 줄어드시면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그래서 일반 대중분들이 이제 그런 관심도 자체도 조금 낮지만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인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이 정신적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노년기에 이렇게 접어들면은 다 이제 뭔가 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몸 어디 한 군데 두 군데는 이제 아프거나 뭐 디스크라거나 관절이라거나 뭐 당뇨라거나 고혈압이라거나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도 예전이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실 때 아니면 어디 가게를 운영하실 때 그래도 그때는 이제 좀 돈도 이제 융통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그 연금이라거나 아니면 자녀분들 이제 용돈으로 주로 생활하시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가족 구조가 이제 많이들 변화를 하시게 되죠. 아주 예전 같으면 사실 이제 대가족 문화에서는 이게 어른들이 이제 다른 젊은 가족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당연시 되는데 요즘 같을 때는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서 혹은 이제 한 분이서 이제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시 돼 버렸고 또 이 자녀들도 이제 뭐 그나마 여기 집 근처에 이제 살면은 한 번씩 보시겠지만 뭐 서울이라거나 어디 먼 지역에 사시면은 이 자녀분들 손주분들 얼굴도 한번 보기 힘드신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 신체적인 변화들, 사회 구조적인 변화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지 시스템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음에 이제 김진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런 우울증이라거나 아니면 불안장애라거나 불면증과 같은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신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도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시켜주는 부분들도 있고 관심도 있고 있는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예방법이라거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자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방 방법들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님들께 조금 안내를 드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해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정신건강을 그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근데 이 예방법이란 게 크게 막 뭐 다른 게 없으면 비결 이런 게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다들 알고 계신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거 알고는 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런 것들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래서 제가 잘 움직이는 법, 잘 자는 법, 그 다음에 사람들과 잘 만나고 잘 먹고 요 4가지만 지켜도 사실 저희 정신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운동입니다. 움직이는 부분들. 그래서 운동은 우리가 운동하면 이제 막 근육도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심장이라거나 폐라거나 혈관이라 다 좋다고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신체적인 질환에 참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저희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저희 정신 건강에 끼치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 매년 연구 논문이 쏟아지거든요. 그게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막 국제적으로 그런 하는 큰 연구들에서도 제일 그래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되는 게 뭐냐, 치료 효과가 있는 게 뭐냐, 약 말고 치료 효과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운동이 항상 손에 꼽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보건기구라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건강 단체에서 이 운동을 권유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노인분들에게도 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들을
권유를 드립니다. 권고를 하고 있고. 이게 근데 운동 나는 한 번 하면 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 나는 운동하는 체질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게 막 산에 한번 갔더니 나 관절 때문에 못 하겠더라. 근데 이 운동이란 게 막 항상 땀 뻘뻘 흘리고 막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만 운동이 아니라 우리 하루에 뭐 30분씩만 살살살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운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 건데 이 운동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 있죠. 이 중에서 정신 건강에 제일 좋은 운동이 혹시 뭔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는 기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걷기. 우리 이제 걷기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손. 걷기 참 많죠. 인기가 많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춤추기. 두 분이서 춤추기. 춤추기도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요. 자, 요즘 또 파크 골프 인기죠. 파크 골프가 참 좋은 것 같더라. 아직 파크 골프 그렇게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등산, 산에 올라가는 게 그래도 제일 좀 좋은 것 같더라. 등산. 예.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우리 집 아파트라 가지고 계단 오르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예. 예. 참 많은 그런 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다 도움됩니다. 다 도움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정답이 될 수 있고 다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게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 당장 막 관절 아프시고 하는데 억지로 산에 올라가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막 몸이 아직 관절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또 무조건 걷기가 좋다면 걷기만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 그런 건강 상태들,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환경에 맞춰서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막 사람 만나기 싫은데 또 억지로 막 파크 골프 끌려가셔가지고 막 골프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혼자서 운동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 더 좋고. 근데 이게 몇 번 하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운동을 이제 너무 무리하다가 탈나면 이제 오히려 그게 더 문제고,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운동을 하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운동을 계속 강조를 하느냐. 일단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다. 뒤에 이제 잠 잘 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올 건데, 일단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밤에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는데 정말 많은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정서적인 문제들, 우울이라거나 불안이라거나 그런 하루 종일 걱정에 이런 휩싸이는 잡생각이 자꾸 솟아오르고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진료 보러 오시면 항상 낮에 뭐 하는지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누워있다 이러면 제가 좀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러면은 자꾸 이 마음속에 잡생각이 솟아오릅니다. 자꾸 막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평소에 신경 안 쓰던 것들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잡생각이나 걱정에서부터 벗어나라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만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당장 이제 나와가지고 30분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잡생각이라거나 쓸모없는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몸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신경도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지 기능이라거나 기억력과 같은 부분들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시 나가는 게 확 힘들어지십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웃분들 만나고 잘 활동하시던 분들이 한 달 이제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밖에 외출을 잘 못했다. 그러면 다시 나가는 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이제 기억을 하고 우리 뇌가 이렇게 거의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그 흐름이 한번 끊기면은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이제 신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습관을 들여서 꾸준히 하시면은 우리가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자신감이 붙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들을 제가 좀 꼭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잠을 잘 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잠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잔다, 뭐 할 게 없어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우리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 정보들, 그 다음에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 뇌가. 신체적인 부분도 이제 회복을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날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이거 기억할 거는 좀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걱정을 자꾸 또 많이 하게 되고, 자꾸 힘들었던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만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생기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나 요즘 잠을 예전보다 못 자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수면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문제는 이런 수면 시간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줄어든다. 그래서 원래 한 7시간씩, 8시간씩 주무시던 분들이 갑자기 한 5시간, 4시간밖에 못 잔다. 아니면 잠을 중간에 자꾸 깬다. 아니면 원래 자는 시간에 자꾸 잠을 자는 거 힘들어한다. 그리고 그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낮에 생활하는데도 낮에 자꾸 졸린다던가 집중을 잘 못한다거나 자꾸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이게 불면증이 뭐 며칠 지속된다고 이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게 뭐 몇 주, 한 몇 달 정도 지속된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10년, 20년 막 만성으로 불면증 앓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런 불면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자꾸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기억력이라거나 아니면 우울이라거나 불안과 같은 문제들에 자꾸 야금야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원인이 또 많은 부분이 있고, 이 원인만 찾아서 해결하면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커피들 많이 드시니까 커피를 좀 안 드시다가 많이 드시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수면 환경이 좀 갑자기 바뀐다거나, 너무 덥거나 춥다거나, 아니면 낮에 뭐 할 것도 없고 낮잠 요즘 자면서 좀 잠을 못 주무신다 분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낮잠을 좀 안 주무시던 분들이 주무시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수면의 질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을 이제 지금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계속 잘 자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게 뭐 무조건 사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우리 몸이 이 수면 리듬을 잘 기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아침에 햇빛 쐬기, 뭐 꼭 그게 아침이 아니라도 좋고요. 낮에 매일 외출을 하시면서 햇빛을 쐬주시면은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제일 큰 역할을 끼치는 게 낮 동안에 이 햇빛을 쐬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막 어디 몸이 안 좋으시다거나 이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실내 생활 하시기 시작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멜라토닌 분비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바쁘시거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낮에 외출을 하셔서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 더 좋고, 신체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햇볕을 조금 쐬주시는 게 좋습니다. 벤치나 이런 평상이나 이런 데 앉으셔가지고. 또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막 여름에 덥고 하면은 밖에 나가기도 힘드니까. 근데 낮잠은 사실 웬만하면 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낮잠을 이제 자는다면 이 밤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낮잠은 웬만하면 자지 말고 자더라도 한 30분 정도만. 1시간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평소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밤에 잠을 잘 자는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웬만하면 자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자더라도 1시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 넘지 말도록. 그 알람 같은 것들을 미리 맞춰놓으면 좋죠. 그때 깨실 그게 없으시면은. 또 요즘 커피 참 많이 드시는데 커피가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커피가 도움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기억력이라거나 신체적인 이 상태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 있고, 근데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너무 늦게 드시는 것들은 별로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다 하시더라도 이걸 이제 오후 늦게 드시는 경우 3시, 4시 이때쯤 커피 드시면 아무래도 밤에 잠을 자는데 조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낮에 오전이라거나 아니면 점심 식사 이후에 조금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식하시고 이런 분들, 뭐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 과식하는 경우는 잘 없으시고 요즘 젊은 분들이 좀 문제인데, 근데 이 음주는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버님도 이래 뭐 막걸리 한 잔씩 드시고 이러시는 소주 이래 좀 반주로 드시고 이런 경우 많은데, 이게 사실 좀 음주가 이 술이 들어갈 때는 좀 알딸딸하기도 하고 밤에 잠도 잘 오는 거 같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잠을 깊게 자는 데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막 밤에 잠이 안 와서 술도 이제 잠드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더 낮추고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사실 이 진료를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어머니 아버님들 이래 잠을 잘 못 자서 이래 오시는데 이거 수면제 먹어야 되냐? 수면제 먹어야 이게 치료가 되냐? 그래서 이게 참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시고 또 수면제 그거 먹으면 그거 치매 온다더라고.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수면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수면제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면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약 안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을 우선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은 약을 먹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을 도와주는 약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정말요. 처음부터 뭐 강한 수면제 이런 거 쓸 필요는 없고요. 수면을 좀 도와주는 그런 수면 보조제라거나 수면 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복용을 해보고 안 되면은 그 수면제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수면제를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대부분의 이 분들은 수면제 먹으면 잠 잘 자고 도움이 됩니다. 그럼 수면제 먹으면 안 된다더라, 위험하다더라 이런 거 어떤 거냐? 그런 수면제를 이제 드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10년 뭐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거기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수면제를 필요할 때는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고 딱 적절한 정도로, 그다음에 수면제를 써서 수면에 도움을 받는다면은 계속 이제 그 수면제를 끊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빨리 이 불면증이 만성으로 안 넘어가도록 저희가 이 신경을 써서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되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약만 먹으면 이 잠 잘 자게 되는 거 그냥 약 계속 먹으면 안 되느냐? 참 안타깝게도 이 불면증이 약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1년, 2년 막 몇 년을 진료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계속 상담도 하고 약도 바꾸고 하는데 이 정말 막 그 수면을 도와주는 강한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라거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같이 도움을 관리를 받으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대부분이시니까 불면증이 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막 약이라거나 이런 치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으시고 딱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좋아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변이 혼자 너무 이거를 고민하지 말고 주변 의료진이라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게 요즘 어머니 아버님들의 많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전이랑 이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시는 경우가 점점 많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것들이 이 국가가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저희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뭐 혼자 뭐 사는 거 그 자체가 뭐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이런 혼자 지내는 분들 또 외로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 외로움 자체가 정신 건강에 좀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이 뭐 노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노인분들에게서 이 외로움 혹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 사회적인 이 문제로 이제 좀 떠올랐습니다. 이 예전이랑 다르게 이런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난 분들도 있고 이 혼자 지내시는 것 자체가 사실 필요한 도움들 지지 시스템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이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그 사람이랑 이제 뭐 이야기하고 그냥 예전부터 만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거는 정말 우리 특히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혼자 지내시는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서 그 공간만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이렇게 같은 방에 앉아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래 하루 종일 있고 그러신 경우 많으신데 사실 그러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인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근데 좀 낯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거 뭐 우리 나라 문화는 예전부터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웬만하면 표현을 안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억누르도록. 그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정도 것이 중요한데 적절한 정도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그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서는 우리가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뭔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한 친구들끼리 있으면서도 아니 가족분들끼리 있으면서도 감정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을 하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같이 즐거운 일들 혹은 이제 최근에 내 기분들 혹은 최근에 했었던 일들 정말 뭐 가벼운 그런 잡담도 괜찮고요. 내 감정 상태도 아니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들도 괜찮고 뭔가 정서적인 부분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억눌러 왔던 그런 감정들이라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같은 기억들이 해소가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 그렇다고 막 감정을 막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막 뭐 운다거나 화낸다거나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말씀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말로써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막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친구분들끼리 만나면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전부터 지내오시던 분들, 학창시절 친구라거나 예전에 같이 많은 추억이 있는 분들은 만나면은 이렇게 일단 표정부터가 다르십니다. 웃으시면서
잘 있었냐고, 요즘에 뭐 하냐고, 손녀는 뭐 하냐, 어디 있냐, 뭐 하냐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정서적인 교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관계가 자꾸 조금 단절이 되고 좀 좁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를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이어나가고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분들, 친구분들, 친지분들, 또 알고 계시던 지인분들, 이게 이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정말 좀 정신건강학적으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이 코로나로 사실 뭐 크게 신체적인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아마 신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분들 훨씬 더 많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문제들 대다수가 이런 외로움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들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좀 누가 먼저 연락 오면은 한 나갈 건데, 뭐 한 만나볼 건데, 이렇게 하면은 계속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어머니 아버님들이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뭐 하냐, 밥 먹었냐, 얼굴 한번 보자, 차 한번 마시자,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게 평소에 좀 뜨문 보시던 분들이 다시 만나려고 하면 또 좀 어색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만나셔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또 좀 어색하고, 또 두 번 보고 또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세 번 보시면 좀 덜 어색합니다. 좀 이제 자꾸 또 보다 보니까 좋네 이러면서 또 그때부터는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조금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덜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가지고 좀 관계를 못 유지했던 분들하고 다시 조금 연락을 하시고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저는 좀 꼭 권유해드리고 싶고, 또 같이 이렇게 뭐 이유가 있어서 만나지 이런 분들인데, 이유 뭐 별거 없거든요. 같이 밥 먹자, 같이 차 한잔 하자, 뭐 꼭 행사 있어야 만나고 결혼식 있어야 만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 번씩 우리 얼굴 보고 또 이래 같이 활동하시고, 이 가족분들끼리도 같이 사시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화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집이랑 환경이 너무 익숙하고 거기서 뭔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같이 나들이를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같이 이동하시고 아니면 가족분들하고 같이 어디 가시고, 또 이런 새로운 모임이라거나 취미를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하시거든요. 이런 어머니 아버님들, 이런 노인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아파트마다 이제 노인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또 찾아보면은 은근 많이 있거든요. 이런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문화교실이라거나, 또 요즘 이 교회 지역에 이렇게 파크 골프라거나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임이라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도 꼭 좀 권해드리고 싶고, 이게 근데 나는 이게 도저히 새로운 사람 이제 만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는 좀 힘들더라. 근데 너무 외로워서 뭔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뭐 새로운 거 내가 뭐 찾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혼자 지내는 건 너무 외롭고 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사회 내에 센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무소의 그런 복지 관련해서 혹은 그런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시고, 또 이 심지어 이제 연락하실 분들이 있는데
특히 뭐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혼자 꾹꾹 참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외롭다면은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잘 먹는 법. 뭐 사실 이제 잘 먹는 법은 뭐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에서는 이제 다들 이미 잘 실천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문제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건강적인 그런 그 정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새롭게 쌓이면서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좀 몸에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너무 달달한 거, 탄수화물, 밀가루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밥도 너무 흰 밥만 먹으면 사실 좀 좋지 않고 잡곡류, 통곡물밥이랑 이제 같이 드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이 단백질이 조금 이제 항상 좀 포함이 되면은 좋고 이 술은 줄이셔야 된다고 제가 꼭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근데 우리가 먹는 법 이야기 나오면 또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들이 항상 질문하시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양제 이런 거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냐? 먹으면 좋드냐? 사실 잘 모릅니다. 영양제가 이거 잘 모른다는 게 저도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약 어디선가 들고 와서 이렇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하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실 대부분의 영양제는 그 영양에 대한 결핍이 있지 않은 이상은 불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영양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냐, 뭐 먹으면 오히려 나쁜 거냐, 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막 그 영양제를 일부러 막 찾아서 먹어야 되고 이렇지는 않고 이게 좀 너무 요즘 상업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막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꾸 나와서 그런데 이 영양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외상이 건강검진 하셨을 때 영양제를 이런 부분 영양은 조금 결핍이 있더라. 요런 거는 좀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거는 드시면 좋죠. 그리고 오히려 몇몇 영양분은 우리 몸에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종합 비타민제, 종합 영양제 이런 거 요즘 많이 드시는데 그런 거 여러 개 드시다 보면은 이게 그 성분이 중복이 되면서 오히려 좀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영양제를 좀 예방적으로 이제 복용을 하신다면은 한두 가지 정도.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한두 가지 정도는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종합 영양제 같은 거 드실 때는 성분이 이제 중복되는 거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때까지 좀 어떻게 보면 예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방법 우리가 아무리 이제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빨리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기분이 계속 가라앉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루 종일 불안하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다거나 이런 게 근데 힘든 일 생기고 하면은 신경 쓰는 일 생기면 누구든지 또 하루 이틀 정도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보름 이상 3, 4일 그러다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름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꼭 병원을 방문해서 조금 진료를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신체적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신적인 질환도 빨리 치료를 할수록 빨리 좋아지고 약도 덜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너무 그걸 참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을 바로 받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럼 스트레스 이렇게 예방하는 거는 이때까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하는 법들은 이제 이때까지 좀 알아봤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분류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굳이 겪어도 안 될 스트레스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냥 피하면 되는 스트레스들, 안 겪어도 될 스트레스는
그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자꾸 막 어떤 사람이 막 10년 이상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사람하고는 안 보면 되거든요. 또 뭐 어떤 일을 이제 맡으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근데 책임감에 막 하시고 그러신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또 다 하셔야 될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면은 못하겠다 하시고 그만두신다 하셔도 되고요. 또 그래서 그런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조금 피하는 게 좋고 요즘 또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 보시면서 이래 특히 좀 민감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게 그냥 뭐 흥미로 보시고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 막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것도 이제 보시지 말고 힘들면서 억지로 보시지 말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재미로만 적당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이제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들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줄여 나가면 되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예방법들을 이용을 하셔서 대처를 해 나가시면 되고 근데 이게 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조심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을 좀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고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 이미 일어나거나 뭔가 이미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죠. 그런 가족분들하고의 관계들 아니면 예전에 이미 일어났었던 일들 아니면 앞으로 뭔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게 피할 수 없는 일들 이제 그럴 때는 이 조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것도 이미 일어난 거를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그런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현재를 자꾸 놓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중요한 것들 일상에 중요한 것들인데 그걸 자꾸 놓치고 과거에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아직 먼 미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자꾸 이거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노 저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루 종일 또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하루 종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알아차려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걱정에 휩싸인 상태구나. 내가 자꾸 예전 일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걸 알아차림을 통해서 뭔가 조금 한 발자국씩 이제 벗어나실 수 있거든요. 알아차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고 바꿀 수 없다면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 몸을 조금 진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생각을 좀 이거를 내가 뭐 지금 해서도 아무 소용도 없고 이거를 뭐 놔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시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이게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몸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자꾸 다시 또 생각은 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래 뭔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들에 이제 사로잡히고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히면은 몸을 진정시켜 주시는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벼운 산책을 좀 해주신다거나 좀 심호흡을 천천히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좀 누군가와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조금 진정을 시켜주신다거나 이렇게 몸을 조금 진정을 시키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그때부터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이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가 제일 안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뭐 집안일도 괜찮고 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 10분 정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셔도 되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점점점 내려놓는 것들을 연습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혹시나 이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